상품 언어 전문가 장문정입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이성으로 설득하랍니다. 인간의 사고와 지각력은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눈길을 끄는 광고는 많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는 없습니다. 마음까지 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영감의 원천은 오로지 시간입니다. 오래 보아야 내 상품도 빛납니다. 또렷한 언어인 이성 언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강, 설득의 걸림돌을 먼저 없애라. 테어다운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요. 가령 A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면 경쟁사에서 그 차를 풀 옵션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 하나까지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득학 개론에서도 이런 테어다운처럼 스스로를 먼저 정직하게 분석해 보는 걸 권하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먼저 쪽쪽쪽 잡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 타다 버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자신의 설득도 한 번쯤은 검사해보는 좋은 기회가 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성적 설득의 첫 번째 걸림돌, 언어의 클리셰입니다. 이 클리셰라는 건요, 누구나 쓰는 뻔한 말들, 상투적인 말들, 달고 다른 말들, 틀에 박힌 말들을 얘기해요.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그런 언어들. 이런 말에 설득당할 소비자는 없죠. 아니, 사상은 가지가지 다양한데 왜 표현은 매번 똑같은 표현, 상투어를 반복하냐 이거죠. 그러면 설득력은 반감되기 십상입니다. 의례적인 상용어를 남발하는 것만큼 이 허공에다가 펀치 치는 것도 없습니다. 관행적인 표현,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 이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이런 비생산적인 설득 안 하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퀴즈. 어느 마트 문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놀라운 조건, 특별한 혜택, 믿을 수 없는 가격. 자, 어느 마트 문구일까요? 이거 이 마트 저 마트 그 마트 다 쓰는 말입니다. 클리셰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놀라운 조건이야, 어머 이런 고객 봤어요? 없죠. 퀴즈. 자, 이번엔 어느 홈쇼핑 문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나루 찬스, 뜨거운 성원, 마지막 기회. 이거 17개 홈쇼핑 채널 어디를 돌려도 너도 나도 똑같이 보는 클리셰입니다. 이 홈쇼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막 문구 중에 수량 확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언젠가부터 쓰기 시작하더니 무슨 표준어처럼 남발합니다. 돌려보세요. 다 나옵니다. 한정 수량, 수량 확보 필수. 쇼호스트 입에서도 수량 확보하세요. 뭐 전쟁 났습니까? 수량 확보하게? 아니, 얼마나 생산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한정적이면 늘 수량을 제대로 못 만들까요? 제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정적인 생산보다 무한 생산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뭐 몇 개 한정, 그래서 빨리 수량을 확보하세요. 소비자는 클리셰로 듣습니다. 안 먹히는 문구라고요. 근래 한 통신사를 컨설팅하면서 이 통신사의 직영 매장 40개의 외부 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통신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파격 조건, 최고 조건, 친절 상담, 착한 상담, 초특가, 최저가, 착한 가격, 즉시 개통, 신뢰, 정직, 정확, 인터넷 공짜. 자, 어느 통신사 문구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외벽에 붙이는 이런 문구를 리딩 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그 고객들을 매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문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화 없는 문구들을 걸어 놓는다면 이거 소비자 유입시키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미 업무 매몰 효과에 빠져서 다른 데서 봤던 거 나도 그냥 복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맹한 언어가 넘쳐납니다. 이런 문구들 대신 싹 걷어내고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들어오기만 해도 로또 한 장 공짜, 당첨돼도 감사 인사 사절, 이렇게 바꿨더니 고객 유입률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 사은품 구매 비용보다 사실 로또 구매가 마케팅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로또 한 장 몇천 원으로 마케팅 비용 쓰지만 고객은 수십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변상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한 물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걸 말합니다. 가령 화성 사진에서 외계인 모습이 보인다거나
달에서 토끼 모습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뭔가와 닮았다고 연상이 되는 거죠. 난생 처음 가본 길인데 여기 예전에 와봤던 것 같은데 익숙한데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변상증이죠. 우리 언어가 변상증이라는 병에 제대로 걸렸을 수 있습니다. 분명 상대는 당신을 처음 봤지만 당신이 쓰는 말과 글이 상대에겐 이미 너무나 익숙하다면 이 병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설득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뭉툭어입니다. 뭉툭한 언어 말이에요. 아니 연필도 뭉툭하면 글을 써내려갈 수 없듯이 우리 메시지도 뭉툭하면 논리를 계속 전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뭉툭어 광고 문구 몇 가지만 볼까요? 고객의 희망이 땡땡은행의 미래입니다. 감흥도 없고 신선한 원두, 고품질 커피, 합리적 가격. 안 그런 커피도 있나요? 이런 말들이 딱 뭉툭어라고요. 진부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진부한 언어, 뻔한 언어. 남들이 다 쓰고 있는 이런 언어들 싹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비즈니스 하시면서 엄청난 뭉툭어들을 주고받지 않으세요? 설마 당신도 이런 의미 없는 문자나 톡은 안 보내실 거예요. 월요일이면 힘찬 한 주 되세요. 주말이면 행복한 주말 되세요. 오전이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퇴근할 때면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 설마 이런 뭉툭한 문자 안 보내시죠? 설마 그렇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쓰지 마세요. 쓰나 마나입니다. 글 낭비라고요. 오히려 문자 공해일 뿐입니다. 아니 단체 공지 문자나 생일 문자 같은 기계 문자에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어머 즐거운 하루 되래. 어떡하면 좋아. 설레요. 이런 사람 있냐고요.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나 DM, 메일에는 당연히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돼야 되고 또 그와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 그의 관심사, 그의 염려거리에 대한 안부가 여전히 재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뇌가 의지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이런 누구나 쓰는 뻔한 문구 쉽게 뱉어내게 됩니다. 우린 하루에 몇 개나 되는 광고를 볼까요? 예전 비즈니스 위크지에서는 하루에 3,000개나 되는 광고를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교적 최근 영국 가디언지 조사에 따르면 매일 3,500개 이상의 홍보물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광고량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1시간만 들여다봐도요. 수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그 가운데 99%는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광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광고맹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뇌가 예측 가능한 그 광고 공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광고나 마케팅은 익숙함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자극을 줘야 들립니다. 우리의 설득을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관념의 지배 속에 사로잡힌 관성적으로 나오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건요. 어떤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사고,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힌 그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피아노 배웠다 그러면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요가 그냥 나오잖아요. 홍대 살아요 그러면 클럽 많이 가봤겠네요. 대학로 산다 그러면 연극 많이 보시겠네요. 제주도 산다 그러면 현지인이 가는 맛집은 어디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클리셰, 뭉툭어,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만 싹 걷어내도요. 메시지 당장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걸 쪽쪽쪽 잡아내서 날카롭게 만들어야만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득의 걸림돌 마지막으로 바로 언어 자폭이 있습니다. 언어 자폭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점, 단점, 약점, 치부를 스스로 알아서 드러내는 이 자폭성 멘트를 말합니다. 그 영국의 보석을 판매하는 레트러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CEO 제널드 레트너가 한 행사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이 왜 이리 싼지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완전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토럴 크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CEO가 셀프 디스를 하니까 소비자들은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매출이 고꾸라지면서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무려
5억 파운드, 8천억 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doing a retainer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이 비즈니스계에서 어이없이 언어 자폭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말을 뜻했습니다. 제일 피해야 될 언어 자폭으로 정말 콕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비록 뭐뭐지만.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 화성 침공의 그날까지 쓰지 맙시다. 절대 쓰지 맙시다. 비록 뭐뭐지만. 보험 설계사가 물론 보험 많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왜 들어요? 솔직히 좀 비싸긴 하지만 사지 말란 얘기죠. 제품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언어 자폭이죠. 비록 뭐뭐지만. 그 20년도 훌쩍 더 된 얘기인데요. 제가 한국에 라식 수술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그 초창기 라식 수술 환자입니다. 제가 라식 수술 거의 환자 1호 수준이에요. 그 의사도 경험이 없었죠. 눈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뜬 채로 수술 도구를 딱 들고 아이고 제가 비록 경험이 없어서 이게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 이게 뭐 자신은 없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게 언어 자폭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손해보는 격을 말합니다.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미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득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걸림돌들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플러스. 클리셰와 언어 자폭을 제거하라. 진보한 말, 뻔한 말, 이미 남들이 다 쓰고 있는 말, 들으면 하품만 나오는 말, 식상한 말, 이런 상투어들은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상투체 잡히는 걸 가장 치욕으로 여겼죠? 똑같아요. 언어에도 상투머리가 있습니다. 언어 상투죠. 그 상투체를 쥐어 잡듯이 언어 상투체를 꽉 잡고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언어엔 혹시 언어 자폭은 없을까? 테어다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에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말만 살아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